중요한 거는 집거래가 잘 안 돼.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낮게 형성하면 사람들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유혹을 느끼는 거죠. 뭐 상가를 산다든지 오피스텔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그래서 지금 금리가 최저 금리가 2.99, 2.98, 뭐 그렇게까지 나오죠. 2%대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 얘기는 3점 초반대면은 내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강남에 30억, 40억짜리 집들이 지금 팔려 나가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은행에 돈이 많이 쌓여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건설사에 많이 대출해줬잖아요.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그죠? 그리고 막, 뭐, 아파트를 또 많이 질 때 또 대출을 해주잖아. 그죠? 우리가 중도금 대출로.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짓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건설사가 땅도 못 사잖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돈이 쌓여 있는 거야. 그 쌓여 있는 돈을 저금리로 지금 대출해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뭐 이제 이상한 상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가는 거죠. 뭐 정부가 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이제 은행 입장에서 정부를 이제 뭐랄까 서로 얘기가 오고 가면서 이렇게 이런 금리로 이런 상품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나오는 게 그런 게 이제 저금리 대출, 신생아 대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흐름으로 어떤 저금리 여건이 만들어지고 저금리가 이렇게 주담보 대출로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죠? 자, 전월 대비 5조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야. 주택담보대출은 5조 6천억으로 전월 4조 1천억 원 대비 크게 확대됐고, 그러니까 더 확대됐네요. 5조 6천억으로. 자,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가운데 일반 개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고, 일반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증가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22조 7천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담보대출 받아서 뭐 주식 투자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집을 산 게 22조 7천억. 그러니까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집을 사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우리 아들 집을 사줄 때 이제 증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있어도. 그죠? 2023년 한 해 동안 늘어난 22조 원을 이미 초월했다. 그러니까 지금 5월까지니까 이거 올해 몇 조, 뭐 40조, 잘못하면은 한 50조까지 늘어나겠죠. 작년에 22조였는데 주택담보대출로 나간 게 올해는 50조 이상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출이 증가하니까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고, 그 주택 거래량은 서울 중심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죠? 누가 지금 지방 가서 고분양가에 집 못 사요. 그죠? 못 사다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일어났고, 서울도 신축급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역세권의 신축급 아파트, 뭐 그런 쪽으로 이 수요가 몰렸다라는 거죠. 지금 매수 주체가 30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새 아파트 위주로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시장의 유효수, 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요가 많아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강화되죠. 이제 9월 달에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꺾일 것이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몰라. 정부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죠? 지금 정부는 무조건 집값을 상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냥 방관하는 거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그냥 가도록. 그러면서 계속해서 군부를 떼어주는 거야. 그래야 지금 죽어가는 건설사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온 얘기는 유효수가 부족하다. 서울 주택 구입 물량 지수를 보면
2023년 기준 6.4%, 유효수요가 6.4%, 서울 전체 주택 중에서 중간소득 가구가 자기 자본과 대출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6.4%에 불과하다. 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6.4%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 주택 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 일시적인 대출 증가로 실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지금 이제 일시적인 대출 증가잖아요. 근데 대출 증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한계가 있잖아. 그죠? 소득이. 예? 내가 이자를 낼 만큼만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유효 수요를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자, 이것과 이제 이게 서울 주택 구입 물량 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6.4%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지금은요, 예전에 3억짜리가 9억 되던 폭등시장, 그죠? 지난번 상승시장이 그랬잖아요. 3억짜리가 9억까지 갔어요. 그죠? 2배, 3배 올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빠진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회복을 90% 이상 했어. 그럼 여기서 50% 이상 어떻게 상승을 하느냐라는 문제는 뭐랄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매수세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뭐 이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서울 아파트가 여기서 뭐 급등을 하려면 예를 들어 강남이 지금 뭐 40억에서 뭐 50억 간다. 그죠? 송파가 25억에서 한 33억 간다. 마포가 18억에서 한 25억 간다. 그러려고 하면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돈들이 다 올라오면 돼. 그죠? 무조건 막 그냥 나는 서울에 살아야 된다. 앞으로 뭐 지방은 이거는 뭐 2030년 기점으로 부산도 소멸한다.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뭐 부산 집도 팔고 그 대구 집도 팔고 그죠? 그런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수요들이 이 서울 시장으로 막 몰려오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라는 또 법은 없어.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두 방향으로 다 열어놔야 돼. 두 방향으로. 전 고점에 가서 거래가 많이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거지만 맞고 떨어지든지 그 전고점을 막 소화를 하는가 물량을 막 그 지방에서 있는 돈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주택 다 팔아가지고 그냥 똘똘한 채로 가고 그러면 올라올 수 있어. 그죠? 근데 이제 상승론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 성파의 아파트가 급등을 하면 나머지 아파트들도 갭을 줄이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제 그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왜냐하면 그 밑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어떤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실제 수요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죠? 뭐 8억짜리, 9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3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하고 소득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소득이 다르잖아. 뭐 기본 자산도 틀리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갭을 메꿀 수는 없어요. 그 전세가도 좀 올라와주고 가수요도 들어가줘야 돼.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갭을 매추기 위해서 올라온대.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과연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의 가격들이 얼마까지 가느냐가 지금은 관전의 포인트예요. 그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팔고 그걸 다 사러 올라오는 그 뜨거운 심리까지 올라가느냐. 거기에 좀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시장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